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어, 자, 헌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탄핵 재판을 하고 있죠. 대통령 탄핵 재판, 그리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관심을 끄는 게 뭐 한덕수 총리의 이제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론 대통령 이 선고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요. 헌재가 대통령 선거를 제일 먼저 할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라든가 헌재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 선거를 먼저 할 것으로 이제 보였었죠. 그래서 한 총리의 그 탄핵 이제 결과는 이번 주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묘한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현재 한덕수 탄핵 심판 금주 선고 어려울 듯, 참고 자료 추가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그 검찰이 닦아놓은 그 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 오지를 못했어요. 헌재가 한덕수 총리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달리 검찰 조서를 거기 증거 기록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국회 측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지금 우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인용에 필요한 숫자를 못 맞췄다. 그 인용 정족수가 되겠죠. 탄핵 정족수를 그 전체적으로 아직 그 6명을 못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난무하더라고요. 일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반드시 탄핵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맞아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는 격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지 한덕수 총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회 측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른 관련된 뉴스를 조금 보시면요. 음, 요거. 현재 윤 탄핵 심판 금요일 선고 가능성. 윤 탄핵 심판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7일보다는 원래 7일도 거론이 됐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7일이면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팥가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14일, 한 주 늦춰가지고 14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14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8일 남았습니다. 8일. 그러면 이제 한 주일 정도 남았는데, 자, 이런 상황이 왔고요. 요 밑에 이제 쭉 가시면은, 그리고 대통령 총리, 그리고 선거를 한날에 동시에 한다. 요거 제가 누리 PD가 벌써 지적을 두 번인가 했었잖아요. 같은 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말 드렸잖아요. 한덕수 총리 선거를 뒤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총리. 그래서 지금 국회 측이 의도적으로 작전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 가지고 꼼수죠 일종의. 저 이제 수사 기록을 이제 받는 일종의 그 법적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제로 이제 그거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짓을 했죠.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법률 용어로 인정등본이라 그러죠. 인정등본, 그것을 이제 이렇게 송부받는 겁니다. 송부 촉탁을 하는 거죠. 인정등본, 송부 촉탁.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정등본, 송부 촉탁을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헌재가 이 기록을 확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인정등본, 송부 촉탁 이게 별거 아닙니다. 수사 기록 원본임을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입증하는 어떤 그런 절차입니다.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을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넘어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요, 이 탄핵 국민이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확보하는 과정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좀 생겼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해당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4대 4가 되든 5대 3이 되든 그닥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죠. 대통령보다도 먼저 한덕수 총리를 선고했을 때 탄핵 인용이다. 이럴 경우에는요, 한덕수 총리는 죄가 없거든요, 거의. 사실 뭐 그 사람을, 그분을 탄핵시켜야 될 어떤 정치적 이유도 없거니와 뭐 법적 이유도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그걸 만일에 인용시켰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 보나만 합니다. 100%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거는 대통령 탄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 국민혁명밖에 없어요. 답이. 자,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패가 노출이 되거든요. 패가. 탄핵을 안 하면은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탄핵 안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뭐 4대4 기각되는가 보다. 혹은 5대3으로 그냥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탄핵이냐, 한덕수가 탄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폐해를 저들이 감출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러자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금주에 뭐 한덕수는 빨리 이제 이렇게 탄핵 선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늦추기 위한 어떤 빌미를 그들이 찾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또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우파 유튜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탄핵 정족수 못 만들었다 이거죠. 그것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딱 보면은 그건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 한덕수는 격가지입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들어갑니다. 저는. 자, 윤 탄핵 심판 내주 중 선고 전망 세계일보 그리고 YTN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촉각 이러면 다음 주 전망 전부 다음 주 금요일로 지금 언론이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촉각 이러면 다음 주 전망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연합뉴스 만약 합류해도 헌재 8인 체제 결론 전망 만약은 결국은 헌재 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든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죠. 근데 만약 이슈는 이제 없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야권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그런 식으로. 구명 고집할 필요 없다. 8명을 갖고도 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그쪽에 몇몇 이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만약 임명하라고 압박을 넣잖아요. 이걸 이제 얼핏 보면은 아직 이제 탄핵 정족수가 안 됐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저게 또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수사 기록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다 끝났는데 그걸 또 요청해가지고 변론은 끝났잖아요. 한덕수 총리 변론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들여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저런 절차가 왜 필요했을까? 이제 그걸 또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헌재 공방 한 총리 탄핵 각하하라, 만약 임명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약은요. 어차피 되더라도 이번 선거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닥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만약이를 끼워 넣게 되면은 그 만약으로 하여금 탄핵 선고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아마 길어질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그들이 원래 원했던 날짜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변론 재개와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지금 지키자, 구하자, 나라를 지키자, 뭐 이런 어떤 목소리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분물 터지듯 지금 엄청난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저들 민주당 사실상 그 내란 쿠데타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말이죠. 시간을 그렇게 끌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 끌면 자신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지금이 가장 좋다. 더 나빠지기 전에 끝내자. 이게 그들의 기본 전략이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만약 들어오면은 불리한데 시간 끄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 없이 간다.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없으니까 좋은 거죠. 자기에게 인용을 때릴 수 있는 그 재판관 하나가 없으니까 좋은데 그거 이제 민주당이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지금 절체절명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탄핵 실패하면 민주당 망해요. 사실은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금 상황 봐서는 반드시 복귀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뭐 계엄이 필요 없죠. 이 정도 해놓고 말이죠.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큰 승부수를 던져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수본을 꾸릴 수 있겠죠.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이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는 어떤 수사 조직을 꾸릴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뒤집어질 일이 생기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탄핵을 무조건 100%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야. 대통령을 아웃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인 체제로 가도 좋다라고 오케이 한다라는 것은 이거 사실 위험합니다. 이미 정족수를 맞춰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게 아닌가, 페이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유력 인사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심지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입에서도 이들이 지금 헌재에서 지금 8대 0으로 맞춰놓고 있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이렇게 정보 첩보를 들었는지 그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천인 공노할 일이다. 만일에 그런 사태가 터진다고 하면은 정말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국민의 저항권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던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간단한 정치 조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들은 이런 모략, 소위 이제 정치 선동에 그야말로 여기에 특화된 정치 세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한덕수 총리 탄핵 뭐 관련해가지고 시간 조금 늦춘다 그래서 지금 정족수를 못 맞췄는가 보다. 탄핵 기각인가 보다. 대통령도 살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전원 일치 필수 아니다. 뭐 이런 뉴스도 나갔고요. 지금 뭐 문영배가 8대 0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다 그러죠. 그걸 놓고 또 생각하기를 지금 4대 4 혹은 5대 3이라서 나머지를 설득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들 중에도.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어색합니다. 4대 4나 5대 3이면 기각이든 각하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설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6대 2 정도 되어 있으면 설득하는 거죠. 6대 2쯤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가 워낙 소수니까 두 명,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소수 의견으로 있어봐야 뭐 답이 안 되니까 그걸로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8대 0 만들려고 일부러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파닥이 퍼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설득해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헌재가 이런 말을 흘렸을 수도 있다. 전원 일치가 꼭 필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만약 없이도 선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만약을 막 뭐 무리수를 이렇게 쓰면서 막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아직 6명을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야, 한덕수 총리는 말이죠. 당장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문제가 너무도 큽니다. 미국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그 대미 그 외교 전문가 혹은 전략가 하면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지목합니다. 이거야말로 미국통이죠, 이분은. 그래서 당장 지금 한덕수 총리는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 트럼프의 상대역이 필요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지금 직무 복귀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 여론을 이런 쪽으로 또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엄청나게 지금 큰 발언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대한민국 국익과 연결되는 이런 이슈들인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장 직무 복귀시키라 이런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는 좋은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위복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한덕수 탄핵 각하가 헌재의 예국, 그리고, 이런 어떤, 헌재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임을 증명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자, 아무튼 정리를 대충 해보면요. 대통령 탄핵을 그들이, 서두르고 있는 건 확실한데,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왔어요. 한덕수 총리를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고,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을, 어? 대통령을 먼저 당길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일에 정리해버리면 한덕수 총리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게임 끝이지 사실은. 그때는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한덕수 총리를 살려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윤탄의 결정적 힌트라고 하면서요. 여기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오히려 헌재가 그 수사 기록을 받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그 탄핵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 또 적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거하고 다르죠. 예, 이것과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언론사들끼리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우파 입맛에 맞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보이고, 다른 기사에 가보면은 여기는 헤럴드 경제인데요. 헤럴드 경제가 여기 특별히 이제 반보수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 이거를요, 달리 또 해석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중대한 국민에서 지금 공격 포인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자면요. 트럼프가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자면 몇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당장 뭘 해야 됩니다. 당장. 국가적으로 중대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최상목에게 모든 걸 맡겨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당장 직무 복귀시키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론 그것이 중립청 중도청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한 저 탄핵 공작은 전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그야말로 권력 노름 혹은 대한민국 해체하기,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10대, 20대, 30대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헌재를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 그 동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통령은 여전히 지지율이 50% 정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국민의 뜻 목소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이제 변수를 접목시켜 가지고 당장 대통령을 직무복귀시켜라. 한덕수 총리, 대미 협상 전문가도 당장 직무복귀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에는 아무런 선거가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분명히 뭔가 터질 듯한 분위기인데 그 사이에 어떤 반전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서로 교차하는 희망 회로도 있고 그 반대적으로 절망의 회로도 같이 이제 이렇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차명진 의원 등등이 현재 8대0 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던데요.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